절대 엮이면 안 되는 사람 유형들,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 자들, 사람의 인생을 어지럽히는 것은 대부분 타인의 악의가 아니라 내가 분별 없이 받아들인 인연이다.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 삶의 온도는 달라진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가 낙원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당신의 내면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그들의 말은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어 있다. 첫째, 끝없이 피해자로 남으려는 사람이다. 이들은 늘 누군가의 탓을 한다. 나는 이렇게 된 게 다 세상 때문이야. 누가 나를 망쳤어.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외부에서 찾는다. 처음엔 그들의 하소연이 안쓰럽게 들린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그들의 불행을 대신 짊어지고 있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려 하지 않고 당신이 대신 끌어주길 바란다. 그렇게 끌어올리려 애쓸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된다. 당신이 도와준 만큼 그들은 더 약해진다. 결국 그들은 당신의 선함을 이용해 자신의 무기력함을 정당화한다. 기억해야 한다. 불행을 말로 키우는 사람 곁에서는 당신의 평온도 시들어간다. 둘째, 언제나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가 더 잘 나갔는지, 누가 더 인정을 받았는지, 그들의 대화엔 늘 남이 있다. 그리고 그 남을 통해 자신을 세운다. 처음엔 자극이 된다. 그래, 나도 더 노력해야지. 하지만 곧 피로감이 찾아온다. 그들의 관심은 결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확인하는 자기 우위다. 비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자꾸 작아진다. 당신이 웃어도 그들은 말한다. 저 웃음도 오래 못 갈걸. 당신이 성공해도 그들은 중얼거린다. 운이 좋았네. 그들의 말 속엔 인정이 없다. 인정이 없는 관계는 결국 소모다. 셋째, 모든 것을 계산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들은 호의조차 이익으로 계산한다. 이걸 해주면 나한테 뭐가 돌아오지? 그들의 친절엔 언제나 조건이 붙는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이성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성 뒤엔 감정의 빈곤이 숨어 있다. 그들은 진심을 모른다. 모든 관계를 거래로 만든다. 당신이 마음을 내어주면 그들은 손익을 따진다. 이만큼 줬으니 나도 받아야지. 결국 그들과의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계약이 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탐욕으로 흐른다. 이익으로만 얽힌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서로를 질식시킨다. 넷째,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늘 걱정하고 의심한다. 그리고 그 불안을 주변에 퍼뜨린다. 그 사람 믿을 수 있을까? 그 일 괜찮겠어? 그들은 조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확신을 흔들고 있다. 그들과 오래 있으면 당신의 판단도 흐려진다. 자신감이 줄고 마음이 좁아진다. 당신은 점점 그들의 불안을 대신 살아간다. 불안은 전염된다. 그러니 불안한 사람의 말을 오래 들을수록 당신의 세계도 흔들린다. 다섯째,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살아나는 사람이다. 그들은 남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남의 불행을 안주 삼는다. 그 사람 결국 그렇게 됐다더라. 그 말 속엔 기쁨이 섞여 있다. 그들은 남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곧 자신도 삼킨다. 누군가를 낮추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더 낮추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언제나 도끼가 있다. 그 독은 조용히 퍼지고 당신의 마음을 오염시킨다. 그러니 남을 헐뜯는 이와는 대화조차 삼가야 한다. 그들과 함께 웃으면 당신의 얼굴에도 그 그림자가 남는다. 이 다섯 부류의 사람은 겉보기엔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먹고 살아간다. 그들의 곁에 있으면 당신은 자꾸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를 구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평온해지는 사람이다.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사람은 당신의 평정을 빼앗는 사람이다. 그 평정을 잃으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이제 잠시 생각해보라.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는 당신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당신을 소모시키는가? 좋은 인연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나쁜 인연은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린다. 그러니 구분하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 선택이 곧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사람 유형. 당신을 무너뜨리는 인연의 징조. 관계는 처음엔 언제나 따뜻하다. 누구나 미소로 시작하고 좋은 말로 다가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사람이 사람을 무너뜨릴 때는 처음부터 칼을 들고 오지 않는다. 오히려 다정한 말과 공감으로 다가와 조용히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좋은 인연이라 믿지만 사실은 무너짐의 징조가 시작된 순간이다. 첫 번째 징조는 당신이 점점 말이 줄어드는 관계다. 어느 순간 그 사람 앞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진다. 이 말하면 기분 나쁘려나? 괜히 오해하겠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면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좋은 인연은 말이 편하다. 하지만 위험한 인연은 말을 줄이게 만든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의 말이 그들에게는 공격거리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말한 것을 기억했다가 언젠가 불리한 순간에 꺼내들고 그걸 흉기로 삼는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니 그 그림자를 빼앗기는 순간 마음이 사라진다. 그림자를 빼앗긴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숨기게 된다. 두 번째 징조는 당신이 자꾸 변명하게 되는 관계다. 처음엔 작은 일이다. 그땐 내가 좀 바빴어. 그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당신은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항상 오해받지 않기 위해 말하고 또 말한다. 그런 관계는 이미 힘의 균형이 무너진 관계다. 상대는 묻고 당신은 해명한다. 그는 의심하고 당신은 설득한다. 언제부턴가 당신의 말엔 진심보다 방어가 많아지고 그는 그걸 약점으로 본다. 정직한 사람일수록 자주 변명한다. 왜냐하면 오해받는 게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너무 자주 자신을 해명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상대의 시선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징조는 기분이 늘 불안한 관계다. 연락이 늦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메시지의 말투 하나에도 감정이 요동친다.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좋은 인연은 편안함을 준다. 나쁜 인연은 긴장을 준다. 그 긴장은 결국 자존심을 깎고 자존심이 깎이면 사람은 서서히 무너진다.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었다. 처음엔 웃으며 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모든 걸 시비로 받아들였다. 그 말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너는 늘 그렇게 말하더라. 그때부터 나는 매일 그와의 대화 후에 후회했다. 괜히 말을 꺼냈나? 그런 관계는 마음이 자꾸 무겁고 하루가 지친다. 그건 이미 무너짐의 신호다. 네 번째 징조는 당신의 자기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다. 처음엔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대가 계속 설득한다.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들을 때마다 당신의 기준은 조금씩 무너진다.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이해하면 세 번째부터는 판단이 흐려진다. 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결국 당신의 생각은 사라진다. 그런 관계는 눈으로 보면 좋은 인연처럼 보인다. 서로 이해하고 맞춰주는 사이 같지만 사실은 한쪽이 점점 작아지는 관계다. 좋은 인연은 서로의 경계를 지켜준다. 나쁜 인연은 그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5번째 징조는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는 순간이 많아질 때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이런 말로 자신을 위로한다면 그건 이해가 아니라 포기다. 관계는 서로가 존중할 때만 유지된다. 하지만 한쪽이 계속 참으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복종이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다. 평생 남편에게 지적받으며 살아온 아내가 있었다. 처음엔 저 사람은 원래 까다로워서 그래 라며 넘겼다. 하지만 30년이 지나자 그녀는 말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 말이 바로 무너짐의 징조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나를 잃게 만든다. 6번째 징조는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될 때다. 요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또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말을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다. 진짜 좋은 관계라면 굳이 타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든 인연은 늘 해명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 당신의 내면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탁하면 고요함이 사라진다. 그렇다. 당신의 마음이 자꾸 탁해진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물이 흐려졌다는 뜻이다. 7번째 징조는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피로해질 때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건 이미 당신의 내면이 그 관계를 위험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본능은 정직하다. 몸은 이미 알고 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웃음이 사라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하루가 짧아진다는 걸. 그걸 사랑이나 의리로 포장하려 하지 말라. 마음이 힘든 관계는 결국 영혼의 낭비다. 인연의 징조는 언제나 작게 시작된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대화의 뉘앙스 속에 숨어 있다. 그러나 그 작은 틈을 방치하면 어느 날 마음의 기둥이 무너진다. 좋은 인연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나쁜 인연은 당신을 점점 작게 만든다.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스스로가 작아진다면 그건 이미 경고다. 관계는 줄이는 게 아니라 정화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에 진흙탕을 남기는 사람이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시험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인연의 징조다. 사람을 잃는 것은 아쉽지만 나를 잃는 것은 치명적이다.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사람 유형 인연을 정리하는 용기. 누군가를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이 들었고 추억이 있고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따라붙는다. 그러나 진정한 이별은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다.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관계를 끊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사물의 이치를 볼 수 없다. 그렇다. 시끄러운 관계 속에서는 이치도 평온도 보이지 않는다. 먼저 고요해져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 진짜 나를 갉아먹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첫 번째, 관계를 정리하기 전엔 거리를 두라. 단번에 끊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천천히 늘려보라.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미루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는다. 그 과정에서 신기한 일이 생긴다. 진짜 인연은 거리를 둬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더 단단해진다. 하지만 당신을 무너뜨리는 인연은 거리를 두는 순간부터 불안해한다. 왜 요즘 연락이 뜸해? 나한테 실망했어? 그들은 당신의 자유를 배신이라 느낀다.
그때 주저하지 말라. 자유를 두려워하는 관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두 번째, 침묵으로 반응하라. 당신이 떠나려 할 때 그들은 반드시 말로 붙잡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넌 참 냉정하다. 그동안 나한테 받은 게 얼만데? 이런 말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니 변명하지 말라. 설명할수록 그들은 그 말을 이용한다. 침묵은 가장 단단한 답이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기 말 속에서 스스로 무너진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진정한 강함은 말이 아니라 고요함에 있다. 분노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라. 그저 고요히 물러서라.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다시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 세 번째, 관계를 끊은 후엔 반드시 공백의 시간을 가져라. 사람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감정의 습관까지 끊어내야 한다. 당신은 그 사람과 싸우던 감정, 변명하던 습관, 눈치를 보던 긴장감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그걸 잊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백의 시간은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휴대폰을 멀리하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라.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묻는 자신을 만날 것이다. 나는 왜 그 관계를 끊지 못했을까? 그때 대답해보라. 사랑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였다. 진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면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네 번째, 용서하되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용서와 재회는 다르다. 용서는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고 재회는 다시 짐을 짊어지는 일이다. 용서는 하되 기억은 남겨야 한다. 그 기억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다. 한 노스님이 말했다. 독을 마신 자가 독을 잊으면 다시 마시게 된다.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이유를 잊지 말라. 그때의 고통이 다음엔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다섯 번째, 나를 지키는 사람 곁으로 가라. 관계를 정리한 뒤 가장 흔한 착각은 이제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여전히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인연은 큰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저 작은 일상 속에서 당신을 평온하게 한다. 같이 밥을 먹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고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인연이다. 여섯 번째, 나쁜 인연을 끊은 후에는 반드시 나를 단단히 세워라.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그러니 떠난 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관계를 원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전보다 더 강해진 사람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연이 있다. 하나는 나를 키우는 인연, 다른 하나는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 이 둘을 구별하는 힘이 바로 성숙함이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겼다. 진정한 지혜란 관계를 잇는 법보다 끊는 법을 아는 데 있다. 그렇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미움이 아니라 용기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선택이다. 사람은 떠나도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남는다. 그 깨달음이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이끈다. 오늘의 한 문장. 마음의 고요를 잃으면 세상의 이치를 잃는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 일이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다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